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저녁입니다. 이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저희 사자키도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영화와 영화 음악으로 연휴 저녁을 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준비했습니다. 시사자키가 보통은 인터뷰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전해드렸다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영화를 통해서 좀 색다르고 편안하게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자 이런 뜻인데요. 자, 그 첫날인 오늘은 영화로 보는 우리 사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시사자키에서 매일매일 핫한 뉴스들을 전해주셨던 윤태곤 실장, 김민아 기자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색다르고 흥미로운 그런 시간 될 겁니다.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첫째 날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화로 보는 우리 사회 이야기입니다. 뉴스 사이다 또 사운드 오브 뉴스 코너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과 만나는 두 분 윤태곤 실장, 김민아 기자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스튜디오에 있는 건 처음이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색하네요. 윤태곤 실장은 1부에, 김민아 기자는 2부에 보통 항상 매일매일 출연을 했는데 오늘 함께 좀 해보고요. 두 분도 영화 자주 보세요? 뭐 보통 사람들 보는 만큼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사람이 어느 정도 보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가 생활이 사실 다양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영화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편인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보는 번? 것 같아요. 평균? 예. 김민아 기자는? 저는 이제 일상에서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영화 그리고 좀 유명하게 돼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거에 관한 화제로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영화들의 경우에는 제가 하루 날 잡아서 몰아서 보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기자라서?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다른 예. 사람들은 다 그 영화 얘기를 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몰아서 보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추천한 영화 리스트 그 목록을 보니까 각자 직업하고 개성이 묻어난다 싶은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윤태곤 실장이 추천한 영화 특별시민이라고 한 영화에 나오는 서울 전문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죠. 네, 우리 영화 특별시민 이게 선거운동 할 때 캠페인송이네요. 그렇죠. 캠페인송이에요. 이 안에서 나오는 이제 OST인데 예. 이 영화가 올해 초 아마 설쯤에 개봉을 했을 거예요. 예. 아마도. 자, 이 영화를 추천드린 이유는 자, 이 영화 제작 자문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영화였죠, 이게? 특별시민. 우리나라에서 특별시는 서울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최민식 씨가 주인공. 그렇죠. 최민식 맞아. 씨가 재선 서울시장인데 예. 3선에 도전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상대편이 라미란 씨 여성 후보가 등장을 하는데 네. 흥행은 크게 성공을 못했었어요. 예. 제가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영화가 그렇게 친절한 영화는 아니고 또 선악 구도가 불분명해요. 아주 좀 리얼리티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예. 이 여야도 약간 불분명하고 섞어놨거든요. 말하자면 모델을. 예. 이 변종구 시장이 재선 시장인데 3선에 도전하고 또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 얼핏 보면 박원순 시장하고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되게 보수적이고 노회한 인물이고 또 상대편 이제 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세련된 또 법조인 출신인데 나경원 의원을 또 좀 떠올리게 하는 감이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선악 구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설쯤이면 언제입니까? 탄핵이 한참 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좀 선악 구도라든지 정의 구현에 대한 이제 욕구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던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린 게 이제 지방선거. 아마 이번 추석 때부터 조금씩은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많이는 아니겠지만은 예. 그런 거 하고 이제 내년 맞물려서 6월이죠, 선거가? 그렇죠. 보시면은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리얼 정치의 뒷모습. 그렇죠.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예,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낙마할 뻔하다가 이걸 또 뭐 딛고 일어서는 거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새로 이게 젊고 유망한
정치 전문가 되고 싶어 하는 이제 젊은 여성이 오는데 거기 선대본부장이 처음에 어떤 역할을 주는 거 아니 오늘 내로 우리 후보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어내라. 뭐 이런 식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함정을 팝니다. 이 변종구 시장, 그 최민식 후보가 몰래 카메라를 찍히는데요.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여성 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게 나와요. 그 부분만 잘려가지고 이거 일부러 흘립니다. 일부러? 흘려요, 그걸. 그러면 이제 막 비판이 되고 상대편 후보에서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공식 논평으로 뭐 말이 되냐, 석고되지하라 이러고 있는데 그걸 한참 끌어올린 다음에 풀 버전을 공개를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 변신의 앞에 사람을 질타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성 폄하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정치하는 사람이 할 짓이냐라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럼 역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역전이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시장에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런 정치 음해는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오릅니다. 그거는 근데 진짜 리얼하지는 않은데요. 실제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나요? 일부러 몰카를 찍고 그중에 일부 나쁜 모습만 일부러 먼저 흘리고 그다음에 대세 역전. 야, 이건 좀. 그러니까 정치 저도 뭐 캠페인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참여한 바에서는 그런 것은 못 봤는데. 거기까지는 못하죠. 예,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런 방법도 혹시 쓸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어떤 공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또 굉장히 파급력 있는 그런 공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과 정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그런 식의 공작에 의해서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정치인들이 어떤 내세우는 뭐 좋은 얘기들, 뭐 공약, 뭐 이런 좋은 정책 이런 것들도 사실은 뒤에서는 뭐 뒷돈이 오간다든지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뭐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믿음이 뭐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동영상의 일부분만 편집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말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조작이었다. 사실은 상대편 후보의 조작이었다.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의심하기 힘든 상당히 사실일 것 같다. 이런 믿음을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로 보는 세상 첫 번째 시간, 영화로 보는 우리 사회 순서인데 내년에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지방선거를 다루었던 영화 특별시민 첫 번째 추천작이었고요. 다음 우리 김민아 기자의 첫 번째 추천작은요? 제가 이제 사운드 오브 뉴스 코너에서 항상 이제 뭐 어떤 소리를 먼저 들려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때처럼 이제 음악을 먼저 들으시면 이 영화다 하고 아실 것 같아서요. 먼저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영화 배트맨의 주제곡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금 이제 들은 음악은 그 팀 버튼 감독이 1989년도에 만든 이제 배트맨 그 영화의 배경 음악이었는데요. 이 팀 버튼 감독이 만든 이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시리즈도 이제 팀 버튼 감독이 만들어서 많이 화제됐죠. 그 영문 제목은 배트맨 리턴스인데 우리나라에는 배트맨 2 뭐 이렇게 해서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 1편에는 조커라는 악당이 이제 나왔는데 잭 니콜슨이 이제 조커로 많이 그 열연을 했고 2탄에서는 이제 펭귄이 나왔죠. 맞아요. 이게 1편, 2편이 이제 팀 버튼 감독이 이제 그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나온 이제 배트맨 포에버, 그다음에 또 배트맨 로빈 이런 영화들이 같이 또 쭉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배트맨 시리즈가 총 몇 편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배트맨만 나온 영화도 있지만 여러 뭐 악당들이 또 여러 히어로들이 같이 나오는 영화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 해서 배트맨이 나오는 영화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방금 들으신 이제 팀 버튼 감독이 만든 영화가 이전까지는 가장 많은 히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영화는 너무 상업적이다 그래서 좀 인기가 없어서 속된 말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망한 영화 다음에 사실은 다시 배트맨 흥행을 불러온 영화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이른바 3부작. 그렇죠. 배트맨 비긴스,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런 영화들이죠. 네. 세계적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덩케르크 이런 영화로 또 화제가 한번 됐었죠. 그래요. 이 영화는 왜 추천했습니까? 일단 이제 뭐 아무래도 배트맨이라고 하면은 명절 기간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뒤에 말씀드린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3부작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나름의 이제 시각 이런 거를 담고 있어서 이게 어떤 말씀드리자면 어떤 착한 독재자가 직면하는 어떤 딜레마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한 독재자의 딜레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공통되게 배트맨 영화에서 다 나오는 설정인데, 그게 사실은 배트맨이 평소에는 브루스 웨인이라는 이제 재벌 2세로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고담시가 배경이고, 이 고담시에 그 브루스 웨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 기업이 고담시를 이제 통치하다시피 하고 있죠. 거기 뭐 영화에 고담 시장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그러진 않고, 이 기업이 뭐 도로도 깔아주고, 뭐 지하철도 만들어주고, 발전소도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는 통치가 안 되니까 100% 안 되고 범죄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 내가 배트맨이 돼서 어떤 또 다른 힘으로 인증되지 않은 힘으로 범죄를 한번 감소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배트맨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현실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건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우리가 합의한 법이나 이런 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권력 운용이기 때문에 이른바 독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겠죠.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실린 의지가 좀 착한 의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독재. 그렇죠. 예.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좀 의미심장한 점은 배트맨이 이 착한 독재를 하기 위한 힘을 어디서 얻어오냐면 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 악당으로부터 얻어오거든요. 라스 알굴이라고 하는 네. 그 악당으로부터 이제 어떤 무술을 배우고 뭐 또 은신술을 배우고 이렇게 이제 다시 고담시로 돌아와서 그걸로 범죄를 막는데 뒤에 보면은 그 라스 알굴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고담시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고담시에 있는 어떤 이제 지하철을 파괴해서 고담시를 아주 뭐 고담시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제 뭐 없애버리려고 하는 네. 그런 음모를 꾸미죠. 네. 그 사실 이 악당의 등장이라는 건 배트맨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등장한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나요? 이 배트맨이 자기의 어떤 그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라스 알굴을 찾아갔고 그 라스 알굴로부터 이런저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라스 알굴이 이제 고담시로 침투를 해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배트맨 비긴스에서는 이걸 이제 배트맨이 자기 힘으로 막는데 문제는 이 사실 때문에 또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는 조커라는 악당이 배트맨을 목표로 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대사를 보면은 You complete me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조커라는 악당이 배트맨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나를 완성시킨다. 또 조커가 이런 말도 하는데 나는 트럭을 쫓아가는 개와 비슷한 입장이다. 트럭을 쫓아갈 땐 열심히 쫓아가지만 트럭을 다 쫓아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는 입장이다. 즉 배트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트맨이 선택하는 것은 하비 덴트라는 검사 출신의 미국은 검사를 선출하니까요. 그렇죠. 정치인 비슷한 이제 검사에게 어떤 이 사회의 범죄를 좀 막아달라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자기는 이제 은퇴하려고 했는데 네. 하비 덴트가 다시 타락을 해서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만 결국은 배트맨이 이제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고 자기가 하비 덴트를 죽였다. 그리고 타락시켰다. 이 어떤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라지는 길을 택합니다. 아이고 이게 좀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세 번째 시리즈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네. 또 배트맨의 존재 때문에 베인과 또 라스 알굴의 복수를 하려는 일군의 악당들이 등장해서 고담시를 또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결국 배트맨이라는 존재가 어떤 기존의 제도 바깥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선의를 갖고 노력했지만 그 사실 때문에 다시 다른 악당들이 등장하고 다른 어떤 문제들이 다시 발생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배트맨이 자기의 어떤 존재를 다 지워버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다수 대중의 선의 이런 것에 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사라지는 그런 결말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다수 대중의 선의, 그것의 민주적 작동 이것이 답이다. 그 영화에서 착한 독재라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악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 영화에서 반복 나오는 대사가 내려가면 올라오면 된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다면 다시 네. 올라오면 된다는 것인데 네. 그 점에서 좀 큰 교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도 한두 편은 봤죠? 다 네, 보진 저도 않았겠지만. 뭐 거의 다 봤는데 네. 배트맨이 원래 만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공이 보면 되게 어려운 영화들이고 점점 복잡해지고 성찰적이고 여러 가지 상징들 코드들이 숨어 있어요. 크리스토퍼 논란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배트맨을 미국 그 자체로 보기도 해요. 미국이 이제 세계 질서를 이렇게 보면 바로잡는다. 세계 경찰이다라고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큰 뭐 선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뭐
컬레터럴 데미지라고 과거에는 이제 부수적 피해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또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악이 발생하고는 이런 악과 선이 연결돼 있는 거. 팍스 그러니까요. 아메리카나를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희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하고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영화로 보는 우리 사회의 코너에 김민아 기자가 이 배트맨을 추천한 거는 우리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 사실 우리가 지난해 이제 촛불 시위 그리고 올해 초까지 촛불 시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를 바꾸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많이 이제 표출을 하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안고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이런 것을 이제 내걸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관행들 그리고 제도들을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보내고 또 거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금의 여당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예. 문재인 정권과 여당 입장에서는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곤란한 지점들이 정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제 그 임기 5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순간에 우리가 역시 우리가 촛불을 들고 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야 이런 뭔가 개혁을 외치면서 등장한 정부도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예. 그리고 혹여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여전히 우리의 역할은 뭐 계속 중요한 어떤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끊임없이 계속 참여합시다. 결국 그 말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배트맨 포레버에 나오는 Kiss from a Rose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1부 마치고 7시 5분 2부에 이야기 계속 이어갑시다. 시사잡기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그 첫 번째 시간 영화로 보는 우리 사회 네, 윤태곤 실장 김민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우리가 특별시민 그리고 배트맨 두 영화 소개를 받았고 두 영화에 들어있는 음악도 들어봤는데요. 윤태곤 실장이 이제 2부 첫머리로 어떤 영화를 추천하겠습니까? 트럼보라는 영화입니다. 트럼보. 저도 봤어요. 네, 트럼보. 다이턴 트럼보라는 극작가죠. 영화 극작가. 이 사람 원래 실존 인물이었죠. 그렇죠. 실존 인물이죠.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카데미상도 이제 몇 편이나 받았고. 네.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걸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메카시 파동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전방위적으로 그때 이제 뭐 공무원, 학자, 예술가 등등을 청문회라는 장으로 불러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긴 하죠. 여기는 아예 공식적으로 예. 불러내가지고 당신 공산주의 가까운 사람 아니냐라고 해서 블랙리스트도 몰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사람은 퇴출이다 이러거든요. 그중에 이제 다이턴 트럼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청문회장에서 예컨대 뭐 그런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영화인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 이름을 대기면 하면은 당신은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걸 해주겠다라고 네. 하는데 이름을 안 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동조자다. 예. 우리 국가보안법으로 치면 불고지죄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네. 불고지죄라고 있었거든요. 그 네. 불고지죄를 떠오르게 하는 인물인데 다행히 이 사람은 글을 정말로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익명으로 이제 몰래 글을 씁니다. 몰래 쓰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상 알려져요. 아, 이게 알고 보니까 트럼보 작품인 것 같네. 예, 이런 예. 식으로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커크 더글라스 같은 경우에 스파르타쿠스라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쿠스에 대해 가지고 각본을 트럼보한테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당시에 네. 당대 슈퍼스타였던 커크 더글라스가. 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우파 영화인 협회에서 커크 더글라스한테 찾아가가지고 트럼보한테 일 맡기지 마라. 그럼 보이콧 하겠다.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잘 쓰는 사람이기에 내가 맡기겠다 해서 예. 뭐 세기의 명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빅히트도 했고. 그렇죠. 로마의 휴일 같은 경우에도 다이턴 트럼보의 작품이에요. 네. 로마의 휴일은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필명으로 해서 없는 사람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이건 트럼보의 작품이다. 예. 그러다가 이제 1960년
부터 트럼보가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되고 네. 이 사람은 자기의 소신을 쭉 지켰고 1994년인가는 그 로마의 휴일에 40년 만에 트럼보에게 상을 되돌려줍니다. 아내가 대리수상을 하긴 하지만요. 그런 건데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배트맨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에 비해 가지고는 결론은 되게 밝고 해피엔딩이고 자기를 지키면은 결국 다 이제 돌아온다 이런 식인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끝나고 봐서는 조금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대목에서요? 이 트럼보는 예. 너무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재능이 워낙 출중해서. 워낙에 뭐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로마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정치적 코드가 거의 없는 영화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쿠스는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트럼보만큼의 재능이 없던 사람들은 50년대 메카시 광풍에 다 희생당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다. 일자리를 뺏겨가지고 진짜 일을 찾지를 못하고 다른 일로 밀려나가고 물론 트럼보라는 사람이 이걸 지키니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지만은 트럼보 예. 이면에 있는 우리가 뭐 장사미사들의 고통과 희생도 예. 조금 읽어낼 필요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1950년대 미국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물론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만 네. 그런 게 21세기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요. 참 조금 어이가 없네요. 그 블랙리스트 파문이 한참 일 때도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들 가운데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윤태권 실장이 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연극계의 뭐 이윤택 선배라든지 뭐 건축계의 승효상 선생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나는 그래도 이미 그렇죠. 이름이 난 사람이라 정부 지원 같은 거 이렇게 끊어줘도 그래도 나는 다른 데 또 일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고초를 겪는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윤태권 시장이 그 점을 지적한 거죠. 그렇죠. 뭐 조정래 소설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분들은 뭐 정부 일 안 해도 상관없는 네. 분들인데 네. 요즘 이제 방송사 파업을 보면서 기자들도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비정규직 작가라든지 비정규직 AD라든지 이런 분들은 진짜 자기 뭐 목숨줄을 걸고 자기 이름 내걸고 싸우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김민아 기자 혹시 트럼프 봤어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느낀 바도 많고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에 관한 의혹들이 그동안은 뭐 의심 내지는 이런 추정으로만 존재했던 것인데 이제 쭉 거치면서 탄핵 국면 거치고 또 이제 대선 거치고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뭐 이런 거 거치면서 사실로 다 드러나면서 또 백일화에 다 드러난 상황인데 제가 알고 지내는 이제 칼럼니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이 블랙리스트에 없는 것인가? 이제는 좀 명절에 가서 자랑도 하고 싶다. 나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없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좀 그런 이제 난국 속에서 탈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CBS 전체가 좌편향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해서 그 방송에 출연하는 저는 좀 자랑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언론하고 문화예술 이런 데는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각자 자기들끼리 알아서 경쟁하고 알아서 능력껏 대중에게 인정받고 그럴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지. 자꾸 이상한 어떤 손이 권력이 압력이 가해진다는 것 자체가 계속 모든 걸 다 이지러지게 만든다는 거죠. 네, 트럼보 영화 노래 가운데 한 곡 듣겠습니다. 빌리 홀리데이가 부른 노래인데요. Ain't Nobody's Business If I Do입니다. 네, 트럼보에 삽입된 곡 한 곡 들었고 또 새로운 곡을 하나 들었는데 이 곡은 김민아 기자가 추천한 영화에 나온다고요? 어떤 영화에 어떤 노래입니까? 킹스맨이라는 영화인데요. 킹스맨. 네. 예, 지금은 이제 킹스맨 골든 서클이 개봉을 해서 이제 많이 화제인데 이 전작인 이제 킹스맨 그 전작인 킹스맨 1편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네. Give It Up이라는 제목이고 케이시 앤 더 선샤인 밴드라는 이 밴드가 이제 뭐 부른 노래인데 네. 이게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그 IT 재벌인 악당이 공짜로 유심칩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서 그 유심칩으로 어떤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막 불러일으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거든요. 그런 이제 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킹스맨을 추천한 이유는요? 킹스맨 2가 나왔기 때문은 아닐 거고. 그런 이유도 뭐 있긴 한데 제가 뭐 그 킹스맨 2편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예. 킹스맨 2편이 나온 김에 이제 1편을 한번 돌아보면 그 영화에도 사실 좀 의미심장한 코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는 킹스맨 1편을 보면서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트럼프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단초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유럽에서도 사실 극우주의의 발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예. 그것에 대한 조표현들이 킹스맨에도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이 킹스맨이라는 것이 스파이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양복을 잘 입는 이런 스파이 조직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그 어떤 그 귀족들만 자기들이 이제 스파이 요원으로 선발을 하는데 예. 그 속해 있는 이제 해리라는 요원은 좀 평민 출신 중에도 능력에 따라서 이런 킹스맨이 될 수 있도록 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좀 이런 개혁적 색채를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개혁적 색채를 가진 인물이 주도하는 이런 개혁에 의해서 주인공인 에그시가 요원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전반부에 그려지는데 그렇죠. 중간에 IT 재벌인 악당이 처음에는 이제 좋은 사람처럼 등장하지만 음모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유심칩을 사람들에게 막 보급을 해서 그걸로 공짜로 그걸 다 보급을 하는데 그렇죠. 알고 보면 그게 흉계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싸우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이 악당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좀 환경보호도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보려고 돈을 많이 썼지만 하나도 작동을 안 한다. 효력이 없다. 이런 절망감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인들은 서로 싸우게 해서 인구를 자동으로 줄이도록 이렇게 만들고 자기는 이제 유력 인사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살아남게 하는 이런 이제 계획을 꾸몄던 것인데 예. 킹스맨의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의미심장한 장면이 미국에 있는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이 악당이 킹스맨 요원인 해리라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장면이에요. 예. 이 장면은 애초에 그 유심칩이 완전히 이제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이제 테스트하려고 이제 이런 계획을 꾸민 것인데 해리라는 요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불쾌감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유색 인종, 그다음에 성소수자, 그다음에 가톨릭 이런 류에 대한 적대감을 또 불러일으켜서 네. 두 그룹이 이제 서로 싸우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유심칩의 위력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예. 이런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기억납니다. 그 뭐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근데 이 사륙의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킹스맨 요원인 해리라는 사람이 당연히 모든 이런 싸움의 기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혼자 살아남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버티죠 자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악당의 흉계가 잘 작동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버리고 난 다음에 총에 맞아 죽는 것인데. 이 장면이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트럼프 현상 이런 걸 떠올리게 만드는 이유가 사실 이 개혁적인 어떤 생각을 했던 해리라는 요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이제 일반 대중들이 막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품이 없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는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뒤에서의 악당이 그것을 이제 확장하도록 유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실질적인 힘으로 발현이 되면 결국은 이제 뭐 학살당하는 쪽은 나쁜 생각을 가지긴 했지만 일반적인 아무 무장을 하지 않은 그런 대중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지는 상황들은 예를 들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이런 데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막 걸기를 해서 과거에 이제 로버트리 장군 동상을 지킨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무장을 하고 와서 여러 가지 난동을 이제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공권력이 진압하고 그것을 이제 해산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이 장면들이 방금 말씀드린 킹스맨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인다는 거죠. 네, 결국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IT 재벌과 같은 악당일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계속 세계의 어떤 대중들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네. 그런 점들을 좀 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극우주의는 대중의 증오와 적대감을 부추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확산에 기대해서 표를 얻고 그렇죠. 그런 구조가 킹스맨 영화에도 드러나더라. 그리고 그런 분노는
어떤 그 하층민들의 경제적 위기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어떤 다른 원인으로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어떤 정신들 맞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이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언급한 그 교회 사륙 장면, 그 장면에 등장한 노래가 Free Bird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킹스맨에 등장한 노래 들어봤는데 윤태권 실장도 킹스맨은 보셨죠? 네, 재밌게 봤죠.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스타일리시한 어떤 그런 연출 이런 거 다 돋보이는 아주 독특한 영화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에게 맞춤 양복의 문화를 확산시킨 맞아요. 맞춤 양복은 이게 아저씨들이나 가서 예. 입는 건 줄 알았는데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게 또 앞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말하자면은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네. 첩보원들도 다 뭐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이런데 출신이라서 그 첩보원 학교에서 너 어디 출신이냐라고 했다가 뭐 이제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퍼머티브 액션 출신이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여기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비꼬았던 네.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요. 흑수저의 성공담 그렇죠. 이런 적도 하나 깔려 예. 있다. 최근에 그 킹스맨 2가 개봉이 돼서 관심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올드 팝이 한 곡 등장합니다.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가 그 킹스맨 2에 들어있거든요. 이 곡도 함께 들어보죠.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까지 들어봤고 이제 윤태권 실장 뭐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영화를 추천한다고요? 예. 13 days, 13일, 우리나라에서 D13으로 소개된 영화인데요. 네. 지금 너무나 우리가 겪는 장면하고 유사한 점들이 많은 영화예요. 쿠바는 미국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는 막 헤엄쳐서도 가고 그러거든요. 네네. 왜 쿠바 난민들이 보트 타고 가고 헤엄쳐서 가고 그러는데 쿠바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BRM 북한이 많이 쏘고 있는 거 그 기지가 설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련이 그 핵 미사일을 거기다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60년대 초반이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턱 네. 밑에 비수가 들이대게 되는 거니까 그 쿠바를 해상 봉쇄를 합니다. 네. 근데 이 핵미사일을 실은 그 소련,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의 수송선은 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이 수송선을 격침할 것이냐. 네. 격침하면은 소련은 또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핵전쟁이 예.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13일이 걸리거든요. 이때 많은 이제 케네디의 참모들 중에 이 갈라지죠. 지금으로 치면 강경파하고 온건파로. 네, 네. 우리가 세게 나가면 절대 저쪽에서는 반격을 못 한다라는 쪽하고 무슨 소리냐. 다 같이 죽는다. 라는 쪽하고 이제 격렬하게 대립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고민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일이 풀려요. 일이 풀리고 대화와 타협, 비밀 접촉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근데 네. 이게 뭐 케네디의 영웅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이면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왜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배치하려고 했냐? 터키가 이제 나토고 소련 입장에서는 또 턱 밑이거든요. 그렇죠. 미사일 기지를 미국이 만들어요, 처음에. 예, 먼저 미국이 그렇죠. 도발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쿠바 쪽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 성동격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가 다 풀리게 됩니다. 둘 다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터키를 포기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대놓고 공개하진 않고 나중에 이게 차례대로 공개하는 식으로 나가죠. 네. 그때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군 장성들이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민간 온건파들이 대립을 하고 케네디 대통령 민간 온건파에 손을 들어주는데 지금 미국을 보면은 이게 오히려 거꾸로예요. 네. 예컨대 뭐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뭐 맥메스터 NSC 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 다 사성장군, 해병사령관 이런 출신인데 여기들이 오히려 온건 안정파하고 대통령이 세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아이러니컬한 장면도 있고 예.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영화에는 몇 장면이 안 나오는데 반대쪽에 있는 후르시초프 있지 않습니까? 소련에. 그렇죠. 소련의 서기장. 후르시초프도 똑같은 그 압박을 받았던 거예요. 소련에서. 강경파, 온건파 그렇죠. 사이에. 무슨 예. 소리냐. 무조건 배치하자. 예. 만약에 미국이 절대로 우리를 못 건드린다. 예. 근데 후르시초프도
이 영화의 이면에서는 강경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케네디와의 협상에 응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우리 이 경우에서도 뭐 문 대통령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참 답답하게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풀리려면 사실은 우리의 어떤 현명함과 슬기로움뿐만 아니라 후르시초프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거 육자회담 당사국들 대통령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같이 한번 봤으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13 Days에 나오는 영화, 그 노래입니다. The Will of Good Man 함께 듣죠. 네, 북핵 위기 국면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The 13 Days라는 영화 함께 봤고요. 더 킹이라는 영화도 윤태권 실장이 추천했는데 이건 아마 검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참 진짜 재밌어요. 보시면은 아이고 검사들이 정말 저러나 싶은데 또 뭐 외모가 출중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대검 중수부 정도를 모델로 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는데도 어떻게 살아남고 중간에 틀어지고 검찰 내 엘리트 그룹들이 어떻게 이어가고 자기들끼리 이게 이 기득권을 지키면서 네, 네. 정권 바뀔 때마다 이쪽 정권 저쪽 정권에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그리고 정권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진짜 어디로 줄 서야 되나 고민하고 구타러 가죠. 정보로 가가지고 이제 예. 이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경쟁하는 두 부서가 있는데 다르게 배팅을 한 거예요. 대선 발표가 나는 순간 한쪽에서는 배팅한 쪽이 이긴 데는 야 환호를 지르고 한쪽에서는 에이 이렇게 하는 장면도 네. 되게 이제 재밌었는데 네. 되게 보면은 검사들을 되게 비판한 영화인데 결국은 권력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칼을. 예, 예. 저는 그 지점을 조금 언급하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 검찰에 내가 과감하게 힘을 빼야 됩니다. 이게 네. 잘 드는 칼이라고 해가지고 또 사실 쓰고 싶거든요. 권력을 잡으면 일단 쓰고 그렇죠. 싶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리를 끊을 것인가. 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점을 남겨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검찰개혁 잘 될까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은 지금 논의가 나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른바 이제 공수처 설치 그리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고 부당거래. 예. 그런 점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는 어쨌든 없는 법인을 이제 뭐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영화였고 그 경찰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검찰이 알아내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 이걸 바로 잡느니 많이 하다가 이제 찝찝하게 끝나는 뭐 그런 네. 영화죠.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어쨌든 그래도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이제 대등하게 싸울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진실에 그래도 한 발짝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또 뒤집어서 그 이면을 보면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대립했던 이유는 서로 뒤를 봐주고 있는 기업이 달랐고 그 기업들이 서로 이제 경쟁 관계였다는 것 네. 그리고 또 권력의 어떤 의미가 같이 묶여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그 경찰과 검찰과 또 정치 권력의 유착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수처가 또 끊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으면 검찰 개혁이 잘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긴 하지만 사실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죠.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은 지금 잡혀 있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한 곡 들으면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 노래는 그 더 킹에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를 들을 거고요. 내일 추석 저녁에는요, 시사잡기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화로 보는 한국 사회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권 실장, 김민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청취한 사람이 할 짓이냐라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럼 역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역전이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시장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런 정치 음해는 없어져야 합니다. 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오릅니다. 그거는 근데 진짜 리얼하지는 않은데요. 실제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나요? 일부러 몰카를 찍고 그중에 일부 나쁜 모습만 일부러 먼저 흘리고 그다음에 대세 역전.
야, 이건 좀. 그러니까 정치 저도 뭐 캠페인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참여한 바에서는 그런 것은 못 봤는데. 거기까지는 못하죠. 예, 이런 걸 보면서 저런 방법도 혹시 쓸 수도 있겠구나 예. 싶었어요. 예. 만약에 실제로 그런 어떤 공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또 굉장히 파급력 있는 그런 공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과 정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그런 식의 공작에 의해서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정치인들이 어떤 내세우는 뭐 좋은 얘기들, 뭐 공약, 뭐 이런 좋은 정책 이런 것들도 사실은 뒤에서는 뭐 뒷돈이 오간다든지 예.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뭐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예. 그런 믿음이 뭐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동영상의 일부분만 편집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말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조작이었다. 사실은 네. 상대편 후보의 조작이었다.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의심하기 힘든 상당히 사실일 것 같다. 이런 믿음을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로 보는 세상 첫 번째 시간, 영화로 보는 우리 사회 순서인데 내년에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지방선거를 다루었던 영화 특별시민 네. 첫 번째 추천작이었고요. 다음 우리 김민아 기자의 첫 번째 추천작은요? 제가 이제 사운드 오브 뉴스 코너에서 항상 이제 뭐 어떤 소리를 먼저 들려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 그때처럼 이제 음악을 먼저 들으시면 이 영화다 하고 아실 것 같아서요. 먼저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영화 배트맨의 주제곡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금 이제 들은 음악은 그 팀 버튼 감독이 1989년도에 만든 이제 배트맨 그 영화의 배경 음악이었는데요. 예. 이 팀 버튼 감독이 만든 이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시리즈도 이제 팀 버튼 감독이 만들어서 많이 화제됐죠. 그 영문 제목은 배트맨 리턴스인데 우리나라에는 배트맨 2 뭐 이렇게 해서 개봉을 했었습니다. 예. 그 1편에는 조커라는 악당이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잭 니콜슨이 이제 조커로 많이 그 열연을 했고 2탄에서는 이제 펭귄이 나왔죠. 맞아요. 이게 1편, 2편이 이제 팀 버튼 감독이 이제 그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배트맨 포에버, 그 다음에 또 배트맨 로빈, 이런 영화들이 같이 또 쭉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배트맨 시리즈가 총 몇 편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배트맨만 나온 영화도 있지만 여러 뭐 악당들이 또 여러 히어로들이 같이 나오는 영화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 해서 네. 배트맨이 나오는 영화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방금 들으신 이제 팀 버튼 감독이 만든 영화가 이전까지는 가장 많은 이 히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영화는 너무 상업적이다 그래서 좀 인기가 없어서 속된 말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망한 영화 다음에 사실은 다시 배트맨 흥행을 불러온 영화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이른바 3부작. 그렇죠. 배트맨 비긴스, 다크 나이트 라이즈. 이런 영화들이죠. 네. 세계적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네. 뭐 덩케르크 이런 영화로 또 화제가 한번 됐었죠. 그래요. 이 영화는 왜 추천했습니까? 일단 이제 뭐 아무래도 배트맨이라고 하면은 명절 기간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뒤에 말씀드린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3부작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나름의 이제 시각 이런 거를 담고 있어서 이게 어떤 말씀드리자면 어떤 착한 독재자가 직면하는 어떤 딜레마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한 독재자의 딜레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공통되게 배트맨 영화에서 다 나오는 설정인데, 그게 사실은 배트맨이 평소에는 브루스 웨인이라는 이제 재벌 2세로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고담시가 배경이고, 이 고담시에 그 브루스 웨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 기업이 고담시를 이제 통치하다시피 하고 있죠. 거기 뭐 영화에 고담 시장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그러진 않고, 이 기업이 뭐 도로도 깔아주고, 뭐 지하철도 만들어주고, 발전소도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는 통치가 안 되니까 100% 안 되고 범죄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 내가 배트맨이 돼서 어떤 또 다른 힘으로 인증되지 않은 힘으로 범죄를 한번 감소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배트맨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현실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건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우리가 합의한 법이나 이런 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권력 운용이기 때문에 이른바 독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겠죠.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실린 의지가 좀 착한 의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독재. 그렇죠. 예.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좀 의미심장한 점은 배트맨이 이 착한 독재를 하기 위한 힘을 어디서 얻어오냐면 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 악당으로부터 얻어오거든요.
라스 알굴이라고 하는 네. 그 악당으로부터 이제 어떤 무술을 배우고 뭐 또 은신술을 배우고 이렇게 이제 다시 고담시로 돌아와서 그걸로 범죄를 막는데 뒤에 보면은 그 라스 알굴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고담시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고담시에 있는 어떤 이제 지하철을 파괴해서 고담시를 아주 뭐 고담시에 사는 사람들을 다 이제 뭐 없애버리려고 하는 네. 그런 음모를 꾸미죠. 네. 그 사실 이 악당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저녁입니다. 이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저희 사자키도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영화와 영화 음악으로 연휴 저녁을 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준비했습니다. 시사자키가 보통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전해드렸다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영화를 통해서 좀 색다르고 편안하게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자 이런 뜻인데요. 자, 그 첫날인 오늘은 영화로 보는 우리 사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시사자키에서 매일매일 핫한 뉴스들을 전해주셨던 윤태곤 실장, 김민아 기자 이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색다르고 흥미로운 그런 시간 될 겁니다.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첫째 날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화로 보는 우리 사회 이야기입니다. 뉴스 사이다 또 사운드 오브 뉴스 코너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과 만나는 두 분 윤태곤 실장, 김민아 기자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스튜디오에 있는 건 처음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색하네요. 윤태곤 실장은 1부에, 김민아 기자는 2부에 보통 항상 매일매일 출연을 했는데 오늘 함께 좀 해보고요. 두 분도 영화 자주 보세요? 뭐 보통 사람들 보는 만큼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사람이 어느 정도 보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가 생활이 사실 다양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영화 보는 횟수가 늘어나는 편인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보는 번? 것 같아요. 평균? 예. 김민아 기자는? 저는 이제 일상에서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영화 그리고 좀 유명하게 돼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거에 관한 화제로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영화들의 경우에는 제가 하루 날 잡아서 몰아서 보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기자라서?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다른 예. 사람들은 다 그 영화 얘기를 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몰아서 보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추천한 영화 리스트 그 목록을 보니까 각자 직업하고 개성이 묻어난다 싶은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윤태곤 실장이 추천한 영화 특별시민이라고 한 영화에 나오는 서울 전문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죠. 네, 우리 영화 특별시민 이게 선거운동 할 때 캠페인송이네요. 그렇죠. 캠페인송이에요. 이 안에서 나오는 이제 OST인데 예. 이 영화가 올해 초 아마 설쯤에 개봉을 했을 거예요. 예. 아마도. 자, 등장이라는 건 배트맨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등장한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나요? 이 배트맨이 자기의 어떤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라스알굴을 찾아갔고 그 라스알굴로부터 이런저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라스알굴이 이제 고담시로 침투를 해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배트맨 비긴스에서는 이걸 이제 배트맨이 자기 힘으로 막는데 문제는 이 사실 때문에 또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에서는 조커라는 악당이 배트맨을 목표로 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대사를 보면은 You complete me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조커라는 악당이 배트맨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나를 완성시킨다. 또 조커가 이런 말도 하는데 나는 트럭을 쫓아가는 개와 비슷한 입장이다. 트럭을 쫓아갈 땐 열심히 쫓아가지만 트럭을 다 쫓아간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는 입장이다. 즉 배트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트맨이 선택하는 것은 하비 덴트라는 검사 출신의 미국은 검사를 선출하니까요. 그렇죠. 정치인 비슷한 이제 검사에게 어떤 이 사회의 범죄를 좀 막아달라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자기는 이제 은퇴하려고 했는데 네. 하비 덴트가 다시 타락을 해서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만 결국은 배트맨이 이제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고
자기가 하비덴트를 죽였다. 그리고 타락시켰다. 이 어떤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라지는 길을 택합니다. 아이고 이게 좀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세 번째 시리즈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네. 또 배트맨의 존재 때문에 베인과 또 라스알굴의 복수를 하려는 일군의 악당들이 등장해서 고담시를 또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결국 배트맨이라는 존재가 어떤 기존의 제도 바깥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선의를 갖고 노력했지만 그 사실 때문에 다시 다른 악당들이 등장하고 다른 어떤 문제들이 다시 발생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배트맨이 자기의 어떤 존재를 다 지워버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다수 대중의 선의 이런 것에 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사라지는 그런 결말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다수 대중의 선의, 그것의 민주적 작동 이것이 답이다. 그 영화에서 착한 독재라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악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 영화에서 반복 나오는 대사가 내려가면 올라오면 된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다면 다시 네. 올라오면 된다는 것인데 네. 그 점에서 좀 큰 교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도 한두 편은 봤죠? 다 네, 보진 저도 않았겠지만. 뭐 거의 다 봤는데 네. 배트맨이 원래 만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곰곰이 보면 되게 어려운 영화들이고 점점 복잡해지고 성찰적이고 여러 가지 상징들 코드들이 숨어 있어요. 크리스토퍼 논란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배트맨을 미국 그 자체로 보기도 해요. 미국이 이제 세계 질서를 이렇게 보면 바로 잡는다, 세계 경찰이다라고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 영화를 추천드린 이유는 제가 이 영화 제작 자문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영화였죠, 이게? 특별시민. 우리나라에서 특별시는 서울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최민식 씨가 그렇죠. 주인공. 최민식 맞아, 씨가 맞아. 재선 서울시장인데 예. 3선에 도전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상대편이 라미란 씨 여성 후보가 등장을 하는데 네. 흥행은 크게 성공을 못했었어요. 예. 제가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영화가 그렇게 친절한 영화는 아니고 또 선악 구도가 불분명해요. 아주 좀 리얼리티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예. 이 여야도 약간 불분명하고 섞어놨거든요. 말하자면 모델을. 예. 이 변종구 시장이 재선 시장인데 3선에 도전하고 또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 얼핏 보면 박원순 시장하고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되게 보수적이고 노회한 인물이고 또 상대편 이제 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세련된 또 법조인 출신인데 나경원 의원을 또 좀 떠올리게 하는 감이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선악 구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설쯤이면 언제입니까? 탄핵이 한참 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좀 선악 구도라든지 정의 구현에 대한 이제 욕구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던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린 게 이제 지방선거. 아마 이번 추석 때부터 조금씩은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많이는 아니겠지만은 예. 그런 거 하고 이제 내년 맞물려서 6월이죠, 선거가? 그렇죠. 보시면은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리얼 정치의 뒷모습. 그렇죠.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낙마할 뻔하다가 이걸 또 뭐 딛고 일어서는 거,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새로 이게 젊고 유망한 정치 전문가 되고 싶어 하는 이제 젊은 여성이 오는데 거기 선대본부장이 처음에 어떤 역할을 주는 거 아니 오늘 내로 우리 후보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어내라. 뭐 이런 식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함정을 팝니다. 이 변종구 시장, 그 최민식 후보가 몰래 카메라를 찍히는데요.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여성 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게 나와요. 그 부분만 잘려가지고 이거 일부러 흘립니다. 일부러? 흘려요, 그걸. 그러면 이제 막 비판이 되고 상대편 후보에서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공식 논평으로 뭐 말이 되냐, 섞고 대지하라 이러고 있는데 그걸 한참 끌어올린 다음에 풀 버전을 공개를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 변신의 앞에 사람을 질타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성 폄하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